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삼성 SDS의 상장 부분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 삼성 SDS에서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좀 오랜만에 매수세를 대량 유입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삼성 SDS를 고스란히 매수해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삼성 SDS 부분을 빼면 그저 그런 하루를 좀 보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1% 넘게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미리 챙겨보시고요. 종목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SDS 상장이 있었습니다. 공모가의 딱 2배죠. 시초가가 38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10% 넘게 급락하기는 했지만 시총 6위까지 단숨에 올라왔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금요일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급등 가능한 저평가 종목 발굴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박종영 멘토 자리하셨고요. 15년간의 경험으로 성공투자 비법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최명성 전문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종영 멘토와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썩 좋은 편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좀 했던 시장이었는데 반등의 지속성이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시장은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쉽게 급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엔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나 이런 거는 국내 시장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이지만은 엔화가 또 오늘 946.33 이렇게 되면서 연중 최저가를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화가 떨어질수록 국내 수출 경쟁력이 악화가 되면서 실질적인 그런 주식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지금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엔화가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에 주가도 조금 어느 정도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추가적인 압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연말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버티기는 버티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가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엔화 때문에 주식이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또 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관망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종목 장세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해당 종목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또 이제 삼성 SDS 관련해가지고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건 자세한 거는 이슈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금일 건설주하고 이제 삼성그룹주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는 아니고 삼성그룹주는 삼성 SDS 기대감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상승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상장한 오늘 동시에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급락까지는 아니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하락했다. 삼성 SDS는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코스피 쪽이 아니고 코스닥이었죠. 코스피 쪽은 전반적으로 체감 지수로는 하락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SDS가 14%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한 0.8% 정도 이렇게 밀린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 지금 6위가 14%가 밀리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좀 많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에 있어서 좀 안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좀 배제를 하고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530대 라인대에서 양봉으로 기둥을 3개를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지지대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지지대가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쪽 부분에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저가 매수세들이 반등 차익을 누리고서 매도를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추가적인 그런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하락 가능성의 무게를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코스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부는 종목별 장세,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요. 그런 종목별 그런 테마나 그런 테마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연말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챙겨봤고요.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금 이제 박정희 멘토께서 구석구석 꼼꼼히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좀 외국계가 많이 매도를 했죠. 외국계가 거래소 코스닥 또 선물 등에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랜만에 기관, 연기금, 투신 쪽에서 우리 정부에서 좀 많이 기관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생각하고요. 사실 엔저의 약세 때문에 시장은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지난주에 한국과 중국의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FTA가 발효되면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이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죠.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나라 그 상장사의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은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엔저 약세에 비해서 가뭄이 단비라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FTA가 아주 큰 호재였고요.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한국과 호주 또 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오늘 국회 외교통상위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달 말이라든가 다음 달 말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이제 한국과 호주 한국과 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많은 이제 교역량이 와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가 상장사에는 호재입니다. 이제 그 효과가 연말에 나타나느냐, 연초에 나타나느냐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그 세 가지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호재고요. 사실상 뭐 도표 잠깐 보시면 이제 거래소 보시면은 도표 보시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G20개 세계에서 뭐 2년 연속 꼴찌인데 그것도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꼴찌라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올 바닥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말 효과, 또 연초 효과도 있고요. 국민이 너무 주가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아까 이제 박종영 멘토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개별적인 또 종목별로 잘 고르시면 좋은 이제 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군 위주로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짧게는 다음 주, 좀 길게는 연말까지 내다보고 어떤 종목군 위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형주를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장세고요. 이미 낙폭이 확대됐었던 종목들은 바닥 대비해가지고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덤벼들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위주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들도 한 15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메리트 같은 경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 보통 상한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군들 보면은 그 어떤 테마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모멘텀이 돼가지고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수처리에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뭐 앞으로 다가올 대선 관련해가지고 그런 아직까지는 좀 먼 기간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 이슈가 돼서 그게 약간 단기 모멘텀이 돼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반짝반짝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기 이전에 좀 재료를 발굴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뉴스를 좀 잘 보고 있어야겠어요. 예, 근데 뉴스가 저는 약간 뉴스를 잘 보지 않는 타입인데요. 뉴스 나오기 이전에 종목들 뉴스 나오고 나서 사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시청자분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재료를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차트의 거래량을 이렇게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차트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종목들을 찾고 나는데요. 오히려 차트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지고 나서 2, 3개월 뒤에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과거에 어떤 뉴스가 불어가지고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지 그러면은 보통 어떤 특정 주기별로 다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포인트 삼아서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상 전문가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종목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종목은 바로는 제시하지는 저희가 준비하지 않아서 저희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저는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15년 동안 산전수전 공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또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한 고수들 밑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같이 근무를 많이 했는데 15년 주식하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어려운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 이제 전문가들 만나보면 뭐 차트고 기법이고 이론이고 심지어는 실적도 없다 하거든요. 더구나 그 지난주에 한 2주 연속 대형주, 우량주가 뭐 하한가 보통 2번씩 나오면서 25%, 30% 이렇게 손실 나는 게 허다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뭐 참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눈치코치가 빠른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영악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우처럼 아주 정말 좀 이렇게 눈치코치 빠르게 완전히 이제 바닥만 찾아야 된다, 바닥. 그래서 이제
저와 박정희 멘토가 바닥에 있는 주식을 많이 가져오는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주식을 잡아서 많이 그 욕심내지 마십시오. 뭐 보통 20, 30%, 50%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러다 큰 코 다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10에서 15%, 많이는 20% 정도 수익 나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매매 패턴을 많이 익히셔야지 지금은 뭐 큰 이슈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주식을 좀 소액으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만 투자하셔서 수익이 뭐 10%든 뭐 15%든 나면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는 다음 주, 길게는 연말까지 어떤 종목에 좀 접근을 해봐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추천 히든카드 코너가 또 이어지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종목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고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이죠. 역시나 시장의 화두였던 삼성 SDS 상장과 관련된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하반기 국내 공개기업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삼성 SDS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첫날 단숨에 시가총액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 SDS의 시초가는 공모가 19만 원의 2배인 38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반전한 뒤 32만 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만큼 장외에서 삼성 SDS를 가지고 있거나 공모 청약을 통해 사들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SDS에 대한 차익 실현 요구가 거센 편이어서 당분간 주가가 30만 원 초반선에서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 봐도 삼성 SDS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기대감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지만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때와 마찬가지로 공모 직전 기대감과는 달리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S의 화려한 증시 입성,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급락 반전. 과연 삼성 SDS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삼성 SDS의 상장입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었고 시황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핫한 주제였습니다. 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 형성이 됐는데요. 막상 마감은 한 13% 정도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멘토님께서는 오늘 삼성 SDS의 상장과 관련된 오늘 하루 평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 SDS를 보고 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삼성 SDS 공모가가 너무 높게 그 공모가가 아니라 시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은 절대 쳐다보지 이렇게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공모가 대비 19만 원 대비해가지고 38만 원, 100% 수익률입니다. 100% 수익률이면은 누구든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삼성 SDS에 대한 기대감이 큰다고 할지라도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금액에 급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삼성 SDS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얼마였었냐면은 이걸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모 당시에 한 15조 자금이 몰렸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134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고 자금도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을 거의 다 빨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래로 삼성 SDS가 삼성생명을 앞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1조 1,000억이었는데요. 상장 처음에. 그런데 삼성 SDS는 이번에 1조 3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 그 거래대금 터진 상장 첫 종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고 모든 돈, 오늘 코스피에 들어간 그 거래대금의 거의 20% 이상에 육박하는 돈이 삼성 SDS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겨우 방어하는 수준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 추가적인 급락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아까 전에 그 뉴스 보니까 30만 원 초반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삼성 SDS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봉 차트는 조금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3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38만 원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라인대에서 일단 멈춰서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게 33만 원대 라인대였습니다. 거기서 한 1차적으로 한 2%, 3%대의 반등 구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되밀렸는데 이 차트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요, 이거는 지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넘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밑으로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 지금 당장에 지금 시청자님들이 궁금한 거는 그럼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제 예상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삼성 SDS의 단타 수익 구간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가가 33만 원 높게 34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요, 붙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좀 빠져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오후장에 들어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기술적인 이제 측면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33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순식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진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를 오후장 들어가지고 밀었다는 거는 그 매물대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아주 큰 거래, 어느 정도의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아직 34만 원대를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거래량 수반과 함께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이거를 시가가 높게 시작할 때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시가가 오히려 낮게 시작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포인트가 또 이제 30만 3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 삼성 SDS가 상장도 전에 이미 화제가 됐던 이유는요, 이 우울한 우리 시장에 좀 환기를 시켜줄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향후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부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삼성 SDS가 공모가 19만 원짜리가 아침에 한 38만 원 정확히 더블이 갔는데요. 일단 공모주 청약하셔서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한 일주일 만에 더블을 벌었다는 건 100% 수익을 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 1년 은행 이자가 2%인데 50% 이제 50배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박정희 멘토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더불어서 이제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 삼성생명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처음에 나올 때 시장의 이슈란 이슈는 다 이제 나왔죠. 그때 보면은 2010년이네요. 그래서 한 5년 전인데 이때 보면은 나올 때가 이제 11만 9천 원, 한 12만 원대에 나왔는데 그때도 시장에 좋은 호재랑 호재는 다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이 앞으로 삼성그룹을 짊어지고 한다, 어쩐다 저쩐다, 아주 좋은 뉴스는 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한 7만 9천 원, 거의 30% 이상이 빠졌죠. 그다음 5년 만에 이제 제자리 찾아왔는데요. 오늘 삼성 SDS는 잘 이제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은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가를 보시면 현재 이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이 보시면 액면가가 500원인데 삼성전자는 5,000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 SDS가 액면가가 500원인데 오늘 38만 원. 근데 삼성전자는 5,000원인데 이제 120만 원. 그러면 이제 정확히 10배를 더해 보면은 삼성 SD가 한 320만 원, 현재가 320만 원, 아침에 한 38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보다 삼성 SDS가 실적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건 고평가됐고, 저기 오늘 보시면 이제 투자일별 보시면 상당히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장중에 한 42만 주 팔았다고 했는데 보면은 84만 5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도 68만 주 매도를 했고, 기관이라든가 투신,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있는데, 일단 돈 많은 연기금이라든가 기관은 이제 제껴두고, 일단은 개인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일주일 만에 거의 10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식은
삼성 SDS가 향후 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가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또 과거 삼성생명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지만 삼성생명이 처음에 12만 원에서 7만 9천 원까지 빠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S도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어떤 기법이나 전략을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종목보다는요,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좀 만약에 하락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들,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이 아니고요. 코스닥 종목들의 평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열의 9종목이 1년 안에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떤 특별한 테마군에 묶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60%에서 한 70% 구간대에서 최고가 대비 상장한 게 아니고요. 그 주가가 최고가 대비해가지고 60%에서 70% 또는 75% 그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의 특정 반등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신규 상장주는 확실하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이렇게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초가에 삼성 SDS를 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향후 전략 어떻게 세워갈지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이라도 나는 좀 매수에 접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주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전략 어떻게 갖고 가시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상장해서 첫날 나오면은 이제 보통 상한가가 3개를 가거나 아니면 보통 3일 정도 떨어진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늘 삼성 SDS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요일, 화요일까지 빠진 다음에 화요일 정도 이제 화요일 오후라든가 수요일부터 양봉을 그리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계속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 그 제가 태고사이언스 이 종목을 한번 이제 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대성창투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인데 이번에 큰 히트를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3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가 3일 빠지고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3일 연속 이게 음봉이 나면서 빠지는데 삼성 SDS도 이렇게 3일 연속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좋고요. 제 경험상 이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삼성 SDS는 이제 우량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0에서 7,000원대 10,000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코스닥 기업은 거의 이제 500원짜리가 10,000원이 나면 20배의 그 차익을 실현하거든요. 근데 삼성 SDS도 액면가 500원입니다. 500원. 그러면 500원이면 오늘 38만 원이면 무려 80배가 뛰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하고 싶고 또 이 삼성 SDS 공모주를 사시는 분들 축하는 드리는데 무려 액면가 500원짜리가 지금 37만 원, 32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70배가 뛰었는데 이런 종목에 들어서 뭔 기대를 합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다가 완전히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물량을 다 내놓은 다음에 양봉이 보이면 그때 이후에 들어가신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요, 이 삼성 SDS를 나는 좀 매수하겠다라는 전제를 좀 깔아놓고 매력적인 구간, 가격대를 좀 짚어본다면 어느 정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밑에 보면 제 도표를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 한단선인데 30만 9천 원, 30만 9천 원, 한 31만 원 있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지지하면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우량주이기 때문에 다 뭐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다 좋은데 일단은 이제 기법 이론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한 30만 8천 원을 찍고 돌리면은 매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볼린저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면 당분간은 뒤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최명선 전문가께서는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박종영 멘토께서는 어느 구간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계속적으로 네.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조금 시청자님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가급적이면 일단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한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급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S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용이지
그거를 뭐 3일, 4일 가져가라는 전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특정 지지 라인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라인대에서 지지하려고 해서 무너졌지만은 다시 올라와가지고 양봉을 세우면서 들어왔던 흔적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지켜내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투자자들의 그 심리에 혼선을 빚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물량을 받아내고서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약간 길게 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오히려 좀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가 큰 만큼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챙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요, 이 삼성 SDS 상장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삼성그룹주들도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많이 밀리더라고요. 삼성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떤 전략 함께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15일 전에 사셨으면은 지금 보통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추세가 아직 뭐 어떤 특정 이평선들을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간다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냥 뭐 홀딩 전략을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S가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까지도 막 하락하고 급락을 하는데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시장 정말 급락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런 흐름까지는 전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설사 삼성 SDS가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삼성그룹에 대한 그 주가 방어 능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대형주가 요새 같은 시장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반 정도 이상은 챙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요새 장세에는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명상 전문가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삼성그룹주 전반 흐름 향후 어떻게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워낙 돈이 많은 그룹이란 뭐 삼성이 뭐 주가 뭐 얼마든지 올리고 그거 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삼성 SDS가 일단 최대 주주가 이재용 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이건희 회장부터 해서 이건희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는데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 후계자를 위해서 삼성 SD 쪽으로 많은 돈이라든가 주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뭐 삼성 정밀화학이라든가 삼성 테크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을 빼놓고 높이 떠 있는 삼성그룹주는 일단은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라도 제가 만약 대기업 회장이다. 근데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 기업을 키우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분간은 삼성 SDA 쪽으로 삼성그룹이 좀 신경을 쓸 수 있다. 그 좋은 애가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제가 한번 좀 봐드리는데 현대글로비스 보면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아들 정의선 부회장에게 아들 그룹인데 21,000원대 물려줬어요. 21,000원대 상장을 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32만 원입니다. 뭐 15배 갔어요. 15배. 그래서 현대그룹 돈이 이쪽으로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삼성 SDS도 삼성그룹에 있는 돈이라든가 주가 관리가 SD 쪽으로 많이 이제 영향이 이제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당분간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이라든가 그거 빼놓고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슈였죠. 삼성 SDS 상장과 관련된 향후 전략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박종영 멘토의 관점입니다. 이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최명상 전문가께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자라고 하시면서 공모가에 잡으셨던 분들 100% 수익 보셨으니까 차익 실현에 좀 나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PJ메탈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1,740원에 편입된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현재 17.8%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최명선 전문가의 포트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돼 있는데요. 그중 코엔텍 종목을 시세 탄력 둔화와 또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의 PJ메탈이 오늘장 강한 상승으로 17.8%의 수익률 보였고요. 단숨에 2위로 등극한 모습입니다. 3위는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창투가 17%, 4위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13.5%, 5위에는 정재훈 멘토가 자리하고 있네요. 바이넥스가 10.5%의 수익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정재훈 멘토가 1위에 등극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34.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29.6%, 거의 130%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재훈 멘토가 33.2%, 3위는 박종영 멘토가 새롭게 등극했습니다. 24.8%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두 분의 종목 AS 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영 멘토님께서 이번에 갖고 오신 종목,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목표가를 또 상향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과 함께 AS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예, PJ메탈 같은 경우는 그냥 운 좋게 이렇게 편입이 된 것 같고요. 어제 그냥 이렇게 종목을 실적이 좋다는 뉴스와 함께서 그냥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을 시켰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잠깐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PJ메탈 같은 경우는 PBR 밴드로 해서도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분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관련해가지고 지난 연도 38억 원 영업이익이었었는데요. 이번 12억, 15억 그리고 9월 3분기 때 21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연도 영업 실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영업 실적을 4분기 때 좀만 잘해주면 더 넘지 않을까. 그런데 이 PJ메탈이라는 게 어떤 테마군에 속해가지고 상승했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통 3,000원에 거래됐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1,500원까지 밀렸었는데 만약에 실적이 전전년도까지만 회복된다고 하면은 주가 기업 가치상 보면은 3,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배당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배당 시즌이 왔죠. 이제 PJ메탈 같은 경우는 점차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대에서 3%, 그 다음에 4%. 이번 연도에도 최소 못해도 한 3%에서 4%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식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바닥 구간입니다. 아까 전에 그 종목을 선정할 때 그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특정 주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PJ메탈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에 거래량이 한 이쯤 돼서 수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넘어가기 위한 어떤 특정 거래량이 수반됐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여기 이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2,200원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PJ메탈 편입과 동시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수익률 굉장하죠. 다음 주 흐름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PJ메탈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755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매매 전략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AS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포트에 5종목을 들고 있는데 요즘 사실 그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웬만한 시장이 좀 받쳐주고 상승장에서는 딱 갈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개별주든 우량주든 잡으면 바로바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잡아도
뭐 기법이고 이론이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오늘 제가 그 코엔텍 종목을 포트에서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좀 하락 추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금요일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가볍게 수익 날 종목을 제가 한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코엔텍은 차트를 보시면은 뭐 회사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거 현대중공업이 대주주고요. 또 이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데 울산이라든가 구미 쪽에 많은 공장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데 일단은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제외하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은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과 또 이제 요즘 부동산이 살아나는데 우리나라 그 현대산업개발 또 이제 대림산업이 우리나라 그 아파트 수주라든가 공사는 아주 최우량급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은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성창투 한 종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성창투가 이제 이번에 그 태고사이언스라고 이번에 그 상한가 3개 갔는데 15,000원짜리 공모주가 4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250% 수익 나는데 여기서 대성창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회사로서는 수익을 거뒀고 중국 이제 명랑을 이번에 이달 말에 수출을 하죠. 근데 이제 벌써 3,000개 극장에 이제 예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 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종목들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시간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AS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분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박종영 멘토는 한양 디지텍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점진적인 영업이익 증가로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안정적인 재무구조 역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 쌍방울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겨울철 수혜주기도 하고요. 이 한중 FTA 효과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먼저 박종영 멘토님부터 오늘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저희가 매매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이렇게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준비된 자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한양 디지텍의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이제 모듈 산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그 여러 가지 사업군이 있습니다. IT도 있고 IP 산업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IP 통신 산업 하면은 그 컴퓨터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그 컴퓨터마다 각 개인마다 그 주소가 있는데 그건 IP 공유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반적인 뭐 이렇게 보안 관련, CCTV 관련 이렇게 뭐 어떤 테마에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방대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약간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안정적인 또 재무 구조,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재무 구조. 다음 그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뭐냐면은 지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이번 연도 3분기, 4분기 보니까 1분기, 2분기 보니까 점점 영업이익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도 영업이익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최소 못해도 유지만 된다고 할지라도 전년도 영업이익 정도를 해놓기 때문에 주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주가 흐름상 계속 고가권에 유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실적이 꽤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주항공 관련 테마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화성 뭐 탐사 뭐 요게 이슈가 돼가지고 어제도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도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 섹터인 뭐 비츠로시스라든지 비츠로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양 ENG라든지 그 밖에 등등의 종목들이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물론 물 관련, 태국 물 관련 해가지고 상한가에 진입을 하긴 했지만 우주항공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추르셀 같은 경우 7%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 거의 4%, 5% 가까운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쪽 테마에 붙게 되면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기대를 해보는 거는요. 아리랑 그 3A 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인공위성 사진, 예상 사진인데요. 이 아리랑 3A호가 내년 발사되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발사되고 나면은 주가는 떨어집니다. 기대감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올라가지고 기대감에 소멸되는 거. 그 이전에 주가도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테마군도 확실하고,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략을 하면은 좀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차트와 함께 저희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 한양 디지텍 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을 이렇게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요,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 종목이 특징이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동시에 한 번의 상승식을 기록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한 번 20% 정도 레벨업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되기 이전에 20-30% 레벨업 되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최소 못해도 만약에 아주 큰 대규모 적자가 아닌 이상에는 적어도 이 정도 라인 때는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영업이익이 10억, 20억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최소 못해도 3,000원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수가를 일단 정해드리면요. 매수가는 2,775원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63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정해드리고요. 근데 목표가는 신고가를 여기는 3,080원 밴드를 넘어가지고 3,300원 이 밴드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상 전문가가 갖고 온 쌍방울도 저희가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날씨가 상당히 추웠죠. 어제 그제 그 수능생들 들어보니까 내일을 다 잊고 수능을 봤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절이 돌아오면 꼭 계절주가 가는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봄에는 뭡니까 이제 선풍기 관련주, 에어컨 관련주가 좀 많이 가고요. 여름 이제 진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가을은 또 옷 같은 가을 초기 때는 옷 같은 관련주가 좀 많이 가고 겨울에는 이제 네이주 아닙니까? 이제 네이주인데 우리나라 네일을 대표하는 거죠. 이제 트라이가 주 상품인데 트라이는 상당히 제가 이제 쌍방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의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그러니까 뭐 재료부터 수출부터 여러 가지 품질이 우수한 게 우리나라 국내는 1위고요. 세계 우수한 상품 되는데 요즘 보면 이제 중국에서 한류 열풍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그 명품 100가지가 있는데 뭐 명품이라 해서 뭐 현대차라든가 뭐 삼성 관련 뭐 핸드폰이 아니라 보면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타오백이라든가 미샤라든가 더 스페이스샵 또 뭐 비타민C 이런 게 많이 되는데 트라이도 쌍방울 트라이 이런 것도 그 중에 이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지난주에 한국과 중국이 그 FTA 효과도 있고 해서 앞으로 수출이라든가 또 쌍방울이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출을 띄면 훨씬 우리 그 쌍방울 회사에서는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차트상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현재 그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8월 초부터 또 9월, 10월 달에 됐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내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기술적으로 보나 계절적으로 보나 한류 열풍으로 보나 또 이번에 한국과 중국 FTA로 보나 여러 가지로 한번 올라갈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매 전략은 근데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매수가와 목표가도 이어서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매수가는 오늘 이제 1,090원인데 뭐 월요일 돼서 플러스 3%나 마이너스 3% 됐을 때 아래 위로 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건 개별주니까 많이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에서만 이제 매수 포인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넉넉 잡고 이제 월봉상 보면은 1,500원, 1,700원까지 갔던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추면은 한 충분히 1,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500원, 자, 손절가는 넉넉 잡고 제가 950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박종영 멘토는 한양 디지텍 갖고 오셨습니다. 한중 FTA 관련 우주항공 부각 가능성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770원,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63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최명상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 쌍방울 갖고 오셨죠? 겨울철 수혜에 관련된 부분, 또한 한중 FTA 효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090원, 목표가가 1,500원, 손절가는 950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투맨쇼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략과 종목 챙겨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내일이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주말 힐링 잘하고 오시고요. 이번 주말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